여태까지 뭘 배웠어? 응? 주어 다음에 동사 맞죠? 동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모양을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꿔주고 이걸 보고 좀 어렵게 주동사라고 부르고 이거를 본동사 또는 그냥 동사라고 합니다. EBS에서는 정형동사나 비정형동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뭐를 신경 쓰라고? 동사가 하나 보이면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됐어? 그 다음 조동사가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접속사로 이어줍니다. 접속사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경우와 컴마를 안 찍어주는 경우는 전체 덩어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어려운 구조라고 했죠. 4번은 실제로 나도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구조일 정도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문장 맨 처음에 접사가 막 등장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것만 잘 지켜보시면 되고 뭐 저번에 말했지만 접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런 경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주동사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에 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여기부터 문제는 그냥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대놓고. 그럼 투부정사나 ing를 고르는 것, ing나 pp를 고르는 것 이렇게 됩니다. 네, 이미 동사는 결정이 났고 그래서 준동사 자리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뭐 한다고? 투부정사인지 ing인지 pp인지를 결정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훨씬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사나 분사구문 또는 부동사나 동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오늘 내일 계속 등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분사하고 분사구문 될 것 같고 내일은 부동사 동명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훨씬 더 어렵게 되겠죠. 이제 예제 문제를 보면 ing, ed 문제잖아요, 그죠? ing, ed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렇지,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치고 이 명사가 하면은 ing, 받으면 ed 이렇게 되는 것인데 트래블이란 말은 사람이 주어가 나오면 여행하다라는 뜻인데 사물이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사물은 여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하다가 되므로 이 배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이니까 ing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던져주고 풀면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거든요. 유일하게 뻥뻥 틀리는 문제가 분사입니다. 분사. 네, 은근히 ing 구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운 명사의 의무를 쳐서 푸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사고 분사구문을 정리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봐. 우선 1, 2, 3을 볼게요. 1, 2, 3. 한번 물어보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분사 구문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컴마가 있어? 어디에 있어? 컴마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 1번하고 2번은 분사 구문입니다. 3번은 분사 구문입니까? 두 번째 네모는 확실히 분사 구문 아닌 것 같네, 그죠? 첫 번째 네모는 모르겠습니다, 잘. 뭐 그런다고 쳐서 1번, 2번, 3번이 분사하고 분사 구문인지를 좀 밝혀봤는데 우선은 분사하고 분사 구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또 풀이를 알기 위해서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설명은 좀 부족해 대해서 지금 일부러 좀 책이 좀 불친절한 책을 택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이라서. 분사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를 ing 뭐뭐 된 명사는 ed 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분사입니다. 분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이 그럼 구분법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할 일은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칩니다.
내일도 봤다시피 다른 책 보면 이렇게 안 적혀 있어. 꾸밈을 받는 명사라고 적혀 있다고. 꾸밈을 받는 명사. 언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믿고 하면 돼. 나도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장 가까우면서 내물을 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거를 뭐뭐 한눈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대눈으로 해석되는지 구분을 해서 ing하고 ed를 결정짓게 됩니다. 뭐 나는 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만들어 봤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비웃음만 사고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네. 뭐 능동수능이야 방향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하면 좋지만 네. 나이 금쪽 같은 이론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쨌거나 해석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번 명사를 모르거나 B번의 동사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게 분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이는 단어를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틀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발견해냈다기보다 원래는 분사 문제를 단어의 해석으로 푸는데 EBS 문제를 한 몇 년 전에 풀고 있다가 밑줄의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고. 나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나도 틀려야 되고 애들은 다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 설명해 주다가 시간이 끝나게 될 텐데. 그래서 뒤에 답안지를 뒤져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적어드립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고 동사 뒤에 있는 건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조동사 목적어 완벽하니까 능동구조이므로 ing고 그 다음에 바이가 있으면 눈 딱 감고 pp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뭐 할 때? 모를 때라고 그랬어. 모를 때. 그래서 밑줄 앞에 명사 있고 밑줄 뒤에 명사 있으면 이게 능동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다 ing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구별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어의 내물을 치고 풀면 됩니다. 똑같아요. ing 뭐뭐 하는 ed 뭐뭐 된 혹시나 명사가 있으면 ing 혹시나 바이가 있으면 pp입니다. 분사는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컴마가 없습니다. 컴마가 없습니다. 분사 구문으로 갈게요. 그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분사구 분사구문은 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단원이에요. 외국 책에 보면 부사절 뒤에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부사절을 간략하게 한다 이런 말밖에 없어. 분사구문이라는 말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책만 유독 우리나라 책들은 이제 그 문장 현상보다 문법 용어에 더 집착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사구 분사구문이 말 그대로 문법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바로 한 단원에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네. 분사로 갑시다. 분사구문. 어떻게 생겼죠? 컴마가 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 책에서도 컴마가 없는 경우는 설명을 했는데 컴마가 없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1들한테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 네 번째 해석도 있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특히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뭐뭐 일지라도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3번으로 해석될 경우가 여태까지 한 번 남았어. 한 번도 진짜로. 4번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15년 동안. 뭔 말이야? 안 나와. inged가 뒤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좀 특이하죠. 뒤에 있을 때는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자리가 맨 앞자리니까 주어로 착각을 하게 돼요. 동명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컴마를 안 찍어주면 대단히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컴마를 찍는 건 당연합니다.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뒤에 있을 때도 분사랑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앞에 명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컴마를 찍어서 설명한다 이 말이야. 물론 해석이 자유자재로 되거나 또는 그렇게 헷갈릴 경우가 없을 때는 컴마를 안 찍겠지만 컴마를 안 찍는 경우는 어느 책에서도 설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설명하지 않겠고 너희들이 3학년 때 되면 내가 말해줄까 말까 할까. 됐어요? 해석법을 공부했습니다. 구분법을 공부해 봅시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죠. 뒤에 있거나 앞에 있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분사할 때 어떻게 했지? 분사할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단계가 가장 가까우면서 네모를 치는데 이 경우는 컴마를 기준으로 주어의 네모 칩니다. 어떻게 한다고? 컴마를 기준으로 주어의 네모를 쳐야 되다가 이게 첫 번째 단계.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눈으로 대강 풀면은 안 돼. 왜냐면 영어는 한국말이 아니니까. 모국어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비문학에서는 틀리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나 이걸 1번으로 했다. 뭐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을 해서 뭐뭐 한운으로 해석되면 ing. 주어가 뭐뭐 된으로 해석되면 ed를 쓰면 됩니다. 결국 또 어떻게 한다?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구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베끼면 이쁘게 되겠죠. 3학년들 같은 경우 컴마 다음에 ing 일이 결정할 때 뒤에 명사 있으니까 ing잖아. 그러면 되게 빨리 풀려요.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문법 문제는 1초 만에 풀려야 되냐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풀면 1분 내로 못 풀어요. 안 그래? 기존에 설명하는 방식대로 풀어봐. 그럼 5분이 넘어가. 5분, 10분이 넘어간다고. 언제 그걸 하고 있어. 언제 그거를. ABC 나오면 모르는데 1, 2, 3, 4 나오면 언제 그걸 구별하고 있을 거야.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초 만에 뭔가 결판이 나줘야 1, 2, 3, 4, 5에서 2개가 떨어져 나간다면 뭐 3개나 2개 중에 하나 이제 고민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언제 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공식을 만들어 놔야 그걸 또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행 문제를 해볼게요. 1번, 2번이 뭐라고? 분사하면 어떻게 푼다고 빨리 말해봐. 뭐요? 주어의 네모를 치고 2조가 스펜드 하는지 스펜드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은근히 어렵다, 그지? 로봇가 스펜드 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제가 일부러 한글을 안 쓰는 이유는 한글이 능동수동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안 해. 명사 있으니까 ing. 선생님 어떻게 로봇가 시간을 보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머릿속이 헷갈려. 앞에는 대는 이제 실험 대상 같군요. 자, 봐. 여기가 똑같은 말이거든. 리멤버가 기억하다면 리콜이 회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리멤버 또는 리콜하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일입니다. 이건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겠네요. 자, 3번 잘 봐. 디프레스 때 뭐라고 적어? 우울한 사람들이 뭐가 쇼테이지 부족하냐면 GAPA가 부족한데 GAP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컴마로 찍어서 설명해 줍니다. 얘는 분사 구문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한 번 더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 이렇게 네모 치면 됩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앞에는 뉴로 트랜스미터가 되고 뉴로 트랜스미터는 앞에는 GAPA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럼 연결이 하겠어요?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id입니다. 아 어렵다. 다시 봐라. 영어는 명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명사 GAPA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다. GAPA는 뉴로 트랜스미터다. 이 물질이 바로 GAPA입니다. 두 번째 네모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 두 번째 네모는 분사잖아요. 분사는 어떻게 푼다고? 가장 가까우면서 뭐요? 어? 어디 있어? 네모에 가장 가까우면서 뭐냐고? 오브젝트라고? 이건 아니요? S가 있는데? 양쪽 다 명사가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나지. 안 그러면 해석 뒤지게 하래. 선생님 디테일이 어떻게 서라운드 합니까? 서라도 되는 것이지. 나 이렇게 헷갈립니다 진짜. 머리 되게 아프다 이거. 자 4번 해볼게요. 4번 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때는 주어가 데어리스가 아니고 심플리파이드 디자인 같아요. 왜냐면 데어리스 데어라는 주어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좀 아무튼 복잡한 구조긴 하네요. 그럼 디자인이 채택합니까? 채택됩니까? 오케이 ED. 5번 6번 어렵다. 분사 구문에서 억지로 접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분사 구문에서 억지로 접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두 가지로 되잖아. 이때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이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접사를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사 구문입니다. 이때는 분사 구문 어떻게 푼다고? 주어 네모. 자, 리무브가 무슨 말? 하트가 리무브 합니까? 리무브 됩니까? 오케이 1위. 6번 어렵다. 6번 앞에 있는 U가 스피크 할 수도 있고 스피크 될 수도 있죠. 스피크 하면 지가 말하는 거고 스피크 되면 남이 말해서 말이 건네지는 거잖아요. 이건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할 거야. 어제 풀면서 고생했어. 니들은 더 고생하겠지. 오케이. 됐죠. 뭐지? 여기 6번은 어떻게 했어? 자, 네가 네 손을 2인치 정도 움직이려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너는 발을 2피트 정도 움직여야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발을 이 정도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자체가 알겠어? 그럼 유가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야? 오디언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디언스가 말 듣는 사람이니까 유는 장여동적으로 말 하는 사람이 되니까 스피킹이 됩니다. 자, 7번 어디다 내묻혔냐? 그렇죠. 글래스가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인스톨드가 되고요. 인스톨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역시 풀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단어가 be located나 중학교 단어가 be located라면 신문에서 자주 보는 단어가 be situated. 한참 영자신문 많이 읽을 때 시츄에이트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츄에이션은 자동적으로 놓여진 위치나 상황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다 내묻혀서 또 그렇죠. 카트만두란 도시가 위치가 되므로 일입니다. 됐어? 8번 어디다 내묻혔어? 팔 8번의 두 번째는 분사의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죠. 주어의 내용을 치는 거잖아. 지금 주어가 이거 없구만. 그죠? 그럼 컴마 다음에 form이란 말이 뭐니까? 형성하다라는 뜻이 뭐로 형성을 하는지 형성을 받는지 하면 되잖아요. 헷갈리면 네모 있으니까 ing. 명사 있으니까 ing. 9번 어렵다. 그죠? 9번은 분사입니까? 분사 구문입니까? 그럼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치면 되겠네. 가장 가까운 명사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서머니라는 단어가 뜻이 나와 있어서 겨우 풀 수 있긴 하지만 서머니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머는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소환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불려진 겁니다. 일이야. 9번의 두 번째 내모는 분사의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입니다. 분사는 어디다 내묻힌다고? 가장 가까운 명사 뭐야? 그렇죠. 밑줄 앞에 있는 무비도 명사고 밑줄 뒤에 있는 what도 명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what is going to happen이 명사가 되겠죠. 흔히 말해서 명사절. 무조건 아니죠. 안 그러면 아웃라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자, 10번부터 빨리 볼게요. 가장 가까운 명사 이집트가 아니야. 히에네 뭘 치고 그랩 하는지 그랩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백발백중 아니집니다.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마지막 10번, 11번 푸는 것처럼 풀어내야 됩니다. 분사고 보면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책은 12번 때문에 하는 거야. 12번 때문에. 틀린 거 고치라고. 고쳐봐야 돼. OX는 아무 의미 없어. 진공통 속에 홀드할 수는 없겠죠? 홀드가 될 테니. 14번이 굉장히 학교에서 내기 좋아하는 문제 같습니다. 박테리아가 사용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사용되다. 기억납니까? 동사 원형이에요. ing예요. 익숙하다는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만 해보라고? 그렇지. ing만 해야 돼. ing가 더 희한한 경우니까. 물론 박테리아가 뭐 익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살고 있는 거 자체 뭐 습한 곳에 사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박테리아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모양으로 하셔야 되고 잘 봐. 이거는 매번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는데 사용되다는 be used to잖아요. 그럼 사용된으로 하려면 이거를 빼고 used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used만 하는 거야. 알겠죠? 답은 make입니다. 어렵다. 15번도 별표 she 여자가 멘션 뭐라고 말했냐면 girls 여자들은 원래 뭐를 하면 안 되냐면 speak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이 건네지기 전에는 그럼 여자는 뭐 하란 얘기예요? 먼저 말을 걸지 말고 나의 말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조신하게 참아라는 옛날 고리타분한 예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죠. 그래서 말을 제한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떠한 소중한 가치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해석을 해보니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가 빠지고 자 16번입니다. 네모는 he가 되겠죠. 스탠딩. 그 다음에 네모는 여기가 되겠죠. 신체 부위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뭐 뉴런에 또는 뇌에서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쓰는데 눈물이나 머리카락은 이렇게 씁니다. 눈물하고 머리카락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 눈물이 왼쪽에서 내리는데 그걸 딱 멈추고 오른쪽으로 내리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볼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이거를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은 지 혼자 흐르고 머리카락은 지 혼자 날아간다요. 그래서 ing를 쓰고, 팔다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ed를 씁니다. 알겠어? 만약에 이제 풀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머리를 우리가 조정하게 되어서 이제 뭐 떨어진다, 휘날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말이 안 될 것 같고, 팔다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중풍 맞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머리에 이제 뇌가 마비된다. 몸이 마비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신체부는 ed를 쓰고 눈물이나 머리는 ing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도전입니다. A 맞습니까? 응? 명사가 있어요. ing 끝. 선생님 did는 뭐예요? do의 명사형입니다. B번은 맞습니까? 네. by가 있으면 pp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봐. 땡 쉼표는 뭐라 그랬어요? end라 그랬습니까? 그럼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겠네요. 그럼 이게 주어겠네. 컴마컴마가 왜 생긴다고?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끼어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컴마컴마가 생기는 이유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서 자기 자리가 이제 끼어들어갔기 때문에 끼어들었다 신고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동사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동사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모양을 바꿔야 될 텐데 컴마 다음에니까 ing나 ed로 모양을 고르면 되잖아요. 분사 구문으로.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푸는데 히어로의 네모를 쳐서 히어로가 make 하는지 make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래 풀면 되지만 이때는 명사가 있으니까 ing가 됩니다. 끝. 컴마로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ing ed로 문제를 잘 만들어 놨죠. 자, 동사 pp형과 과거 시제의 형태가 같은 형태 주의하라. 주의라고 해놓고 주의라고 해놓고 말을 안 했어. 말을 주의라고 말만 하고 구별하는 방법 알려줄 거 아니야.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외울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참 외우기 짜증나고 이런 경우 되게 외우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막상 고등학교 돼 보니까 얘랑이랑 구분하는 게 힘든 거예요. 1번처럼 do나 did나 don이 나오면 do는 무조건 과거분사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made가 만들었다인지 좀 어렵게 과거형 made가 만들어지는지 과거분사형 pp형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 밑에 설명도 없어. 어떻게 한다고? 뭐 해석으로 하면 좋겠죠. 실은 그런 구별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구별하면 지가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지 않겠어? 이거 말고 없어.
또는 뭐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동사가 있으면 과거 분사일 거고, 동사가 없으면 동사겠죠? 뭐 이런 것들. 봤습니까? 다른 선생님 뭐라 해도 나는 컴마가 중요합니다. 왜 컴마가 중요해? 자리를 잘라주거든. 영어는 자리 싸움이에요. 주어 되려면 주어고 동사 되려면 동사야. 중국말도 그래. 근데 우리나라만 안 그렇다고. 우리나라 조사가 있으니까. 일본어도 조사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어. 영어만 없어. 자리가 중요한 말이 중국어하고 일본 아니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 중국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영어로. 오순이 똑같아서. 항상 주어 목적어 이렇게 나오거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at 컴플러스 다음에 컴마를 찍은 이유가 뭐일 것 같아?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말해주는 거야. 이거 주어죠. 맞습니까?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마 다음에 동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니지. 그럼 이거 동사다리구만. 동사대는 뭘 못 써? 투부정사, ing, pp를 못 씁니다. ing 탈락. 그럼 이게 동사가 되죠. 컴마 두 개로 끝나는 거지. 근데 컴마 두 개로 헷갈리고 선생님들은 분사구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거 모르고 풀 수 있어. 2번이 문제입니다. 명사수식 분사하고 분사구문을 서로 혼동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컴마 없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할게요. 나 모르겠다니까. 이것도 말도 안 돼. 컴마가 없으면 언제 없는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됐죠? 네. 힘들었습니다. 밑에 또 있네요, 문제가. 몰랐다. 사실 알고 있었는데. 1번 의다 내부사대. 이건 특이한 경우죠. 이건 ing는 아니고 pp 형태입니다. 뭐라고 불리워지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뭐지? After time of sharing, sharing 한 다음에 we went around the circle, circle 주위를 돌았어요. As part of ritual, 의식의 일부로서. 이때도 컴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뭐가 답이야? 특이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앞에 컴마가 없는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실은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제가 만든 이론으로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칠 때도 있지만 주어의 내물을 칠 때도 있는 거잖아. 이게 이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뭔지 알겠지? 분사구문에서 분사에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칠 수도 있고 주어의 내물을 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어? 네, 주어의 내물을 쳐서 풀 때가 있으니까.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리 여기서 해야겠다. 자, 지금 잘해야 돼. 영어 별거 아니야. 이론 되게 쉬워요.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돼? 입으로 말할 정도로 외워야 돼. 안 보고 말할 정도로 외우면 아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알아요. 말해봐. 몰라. 그럼 그게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은데 그게 모르는 거야. 분사가 뭐라고? 분사가 뭐야?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명사를 꾸미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를 분자로 써서 분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분법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우면서 내물을 쳐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는지 봐야 돼요.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면 뭘 쓰고 ing를 쓰고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면 ed나 pp 형태를 씁니다.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명사, 밑줄, 명사면 대부분 능동이기 때문에 ing고 밑줄 뒤에 바이가 있으면 대부분은 pp 형태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주어의 내물을 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은 좀 다릅니다. 분사 구문 반드시 뭐가 있다고? 네, 반드시라면 99.9%가 있다는 얘기예요. 0.1%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왜 컴마를 안 찍는지도. 해석법은 ing나 ed가 맨 앞에 올 때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컴마 다음에 ing나 ed가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로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죠. 컴마를 빨리 잘라가지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라고 자른 다음에 뒤에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컴마가 없으면 당연히 주어인지 나니까 컴마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그렇게 하고 구분 어떻게 한다고? 컴마를 기준으로 주어의 내물을 쳐서 두 번째 하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지 뭐뭐 된 이라고 해석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 지으면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거 밑줄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백발백중 아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쉽게 풀리겠죠. 끝.